지금 2021년 6월 14일 오전 9시 한 40분쯤 됩니다. 오늘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나 그다음에 함께하는 어떤 세력들을 좀 봤을 때 통합보다는 이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말을 갖다가 빠르게 많이 이제 하고 또 이렇게 오랜 어떤 방송의 어떤 섭이 몸에 배어 가지고 아주 구설수를 갖다가 처리할 가능성이 참 많아 보인다는 거.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수많은 모순 부조리, 치명적 모순 부조리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오랫동안 축적된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자제를 거쳐서 이렇게 축적된 어떤 고민들이 너무 좀 이렇게 제대로 개성이 좀 개성 발전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얘기하는 어떤 이 공정담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정말로 이렇게 진정으로 하는 우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게임 룰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가지고 저마다의 어떤 욕망이나 열망이나 또는 편견이나 통찰을 투사해서 심오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글들을 참 제가 많이 봅니다. 대체로 자신이 평소 미워하거나 배척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을 또는 그 세력의 어떤 퇴진의 계기로 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컨대 586 운동권 정치인 퇴출, 사실 국힘당에는 586 운동권 정치인이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586은 있지만 586 운동권 정치인은 없는데 이상하게 586 운동권 정치인 퇴출의 계기로 보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을 퇴출해서 탄핵을 강하게 건너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보여줄 것을 갖다가 제대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보수 중진 의원들의 퇴진의 계기로 보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신의 어떤 이 분노나 열망이 너무 강하면은 사람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해 가지고도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디 이번 선거 결과가 그분들의 어떤 간절한 바람대로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정치와 나라가 정상화 선진화를 향해 비상하는 변곡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의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컨대 그렇습니다. 이번처럼 지극히 비정상적인 게임 룰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선진적인 선진국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게임 룰을 적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컨대 책임당원의 당비가 월 1,000원씩 3번이 아니고요. 월 3,000원 또는 5,000원, 1만 원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결과가 대단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또 하나, 미국처럼 한국에서 정당 선진화 요체로 알려진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유권자 등록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돈을 좀 낼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 선거에 참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마 굉장히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거 죽지 않은 카드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판에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윤석열이나 안철수의 어떤 이 거치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지 않고 지금 같은 어떤 당원 구조, 선거인당 구조를 유지한 채 윤석열 보고 들어오라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윤석열이 좀 아마 머뭇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그 결과를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총 그 유권자, 즉 선거인단이 32만 8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14만 9,194명이 투표해서 투표율은 45.36%입니다. 여기서 이준석은 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37.41%를 득표하고 여론조사에서 58.76%를 얻었고 차점자 나경원은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40.93%를 얻고 여론조사에서 28.27%를 얻었습니다. 이 총 선거인단 중 책임당원 숫자는 대략 28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선거인단은 뭐 대의원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그 구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당대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합니다만은 이거 45.36%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거 현장 투표가 아닙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전화 가지고 가서 ARS 투표 이거 합산해 가지고 겨우 45.36%입니다. 이게 의외로 낮은 겁니다. 저도 그 작년 3월 초부터 4월 9일 그 제명까지 한 달 남짓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을 해봤습니다. 중앙당에서 그 USB로 그 당원 명부를 갖다가 이제 줬는데 받아보니까 한 8,000명 가량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핸드폰 번호가 있는 분이 한 6천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문자를 보내봤는데 자신이 당원인 줄도 모르는 분이 부직이었어요. 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은 그냥 월 1,000원이라도 내는 당원들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관악급 책임당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미처 알기도 전에 제가 제명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뭐 정통한 소식 등에 의하면 서울 지역 책임당원 숫자가 뭐 42,000인가 43,000명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지역구가 49개니까 1개 지역구당 평균 한 1,000명 내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당협위원장이 당협 핵심 간부들 뭐 수십 명과 약간이나마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는 당원은 많아도 한 5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월 1,000원이라는 돈은 하도 미미한 돈이라 가지고 통장에서 아마 빠져나가는지조차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요즘은 1,000원을 애들한테도 잘 안 준대요. 그리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안 주는 돈이라면 뭐 그럽니다, 이게. 저는 그때 잠깐 당협위원장을 갖다가 할 때 도대체 누가 월 1,000원을 내고 책임당을 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힘당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아마 있었다면 제가 최소 1,000명한테는 아마 전화를 돌려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왜 이렇게 언제부터 당원 가입을 했는지를 갖다가 제가 아마 파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이게 보수 자유 우파이 또는 애국 세력의 비극인지 행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준석, 유승민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조수진 씨 등한테도 굉장한 행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유보수 우파 정당을 지지하고 이 정당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한 표를 행사할 수만 있다면 월 5,000원 아니 월 10,000원이라도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수십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국민의힘당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조국 문재인 2019년 그때 퇴진투쟁에 떨쳐 나섰던 그 광화문 그 광장 시민들의 어떤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은 월 5,000원이나 10,000원을 갖다가 내고 당원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상당수는 아마 기독교인일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스팔트 우파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당비 내는 사람이 한 5만 명인데 월 3억이 거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평균 6,000원을 갖다가 내는 셈입니다.
저희는 뭐 자유민주당에 탈당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정당 등록할 때 한 당원이 6천 명 가량이 됐습니다. 이게 그때 저희 감으로 캠페인만 제대로 하면 월 5천 원 이상 내는 당원 3, 4천 명은 너끈히 모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확장해 배가 운동을 했으면은 그 5배, 10배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펜앤마이크나 고성국 TV, 황장수 TV, 이거 지금 황장수 TV 회원들은 혁명 21당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의 한수, 너라 TV 등 여기 유료 회원들을 갖다 합치면 아마 수십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돈 5천 원이나 만 원을 내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범보수 자유우파 대통령 후보로 뽑는다 그러면은 난 참여할 의지가 충실한 사람이 수십만 명은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나 조직 투쟁력으로 보나 애국적 열정으로 보나 실제 내는 돈과 시간으로 보나 국힘당 책임당은 월 1,000원씩 3개월 이상 내는 이 책임당원보다 아마 수십 배는 더 투철하고 뜨거운 당원 아닌 당원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국힘당 밖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갖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아주 당혹감을 표하고 한숨 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참에 국민의당에 뭐 분당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죽었다. 보수자유 우파 정당은 없으니까 분당을 하자. 뭐 이렇게 막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7월 12일 날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그때 이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 제안이 한 10만 명 정도가 결사를 해가지고 국민의힘당에,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들어가서 전당대회 때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제안을 갖다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찾아보면 쭉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요지가 법률상의 정당, 이게 이제 독자정당 창당인데, 법률상의 정당을 통한 선거연합 또는 합당의 길하고 기존 유력정당 당원 가입을 통한 발본적 개혁의 길은 주객관적 조건을 종합해서 10만 결사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자. 먼저 결사를 갖다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설득을 하는데 제가 실패를 했고, 저하고 동지들은 결국 자유책임당 창준이를 거쳐서 개혁자유연합을 거쳐서 자유민주당을 건설하고 동시에 합당을 했고, 4.7 재보선에 실패를 했고, 그 뒤로 고영주 등의 어떤 황당한 어떤 이 배신을 보고 이건 도저히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겠다 해서 이제 탈당으로 이제 귀결이 됐습니다. 저희 실패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가장 거대한 세력을 조직할 수 있었던 정강원 목사는 현재 이제 국민혁명당을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는 뭐 월 1,000원 내는 책임당은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마 저는 1,000원짜리 100만 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 뭐 또 다른 뭐 이러저러한 시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는 이준석 대표 체제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당을 개방하는 데는 이준석뿐만 아니라 모든 당권 주자가 다 반대했을 겁니다.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 아마 이 부분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일반 대중과 상당히 어떤 유사한 대중이죠. 가장 뜨거운 사람들은 아마 미래통합당 국힘당의 항의 표시로 막 탈당을 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장 뜨거운 사람들은 바깥에 이제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5.18가 4.3의 머리를 갖다가 수그리는 등 이른바 5.86 어떤 운동권들의 어떤 철학 가치, 역사, 현실 인식의 머리를 조아리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5.86 운동권의 아바타 같은 어떤 존재들이 당대표를 하고 수석 최고위원을 갖다가 하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확인한 건데, 이게 월 1천 원을 갖다가 내는 우리 책임당원들은 확실히 열성당원도 아니고 선거머신도 아니라는 걸 갖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항우여가 이제 그 사전선거 그 결과 까발려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 된다 그러면은 아마 국힘당 책임당원들이 어떤 선거 머신에 좀 가까웠더라 그러면, 즉 전략적 투표를 갖다가 뭐 하나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한 수, 두 수, 세 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아마 3위, 4위, 5위 후보들의 표는 사표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정적인,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그 당 운영을 위해 가지고 2위 후보인 나경원 쪽을 향해서 전략적 몰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뭐 저도 나경원의 어떤 정치 행태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어떤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정권 교체라는 대의로 놓고 봤을 때 훨씬 당을 통합적으로 사실은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나경원을 선택할 거라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 선거인단이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는 존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이 정치혁명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힘당의 어떤 뿌리와 구조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마치 배로 치면요, 배가 물 속에 이렇게 깊숙이 잠겨 있다 그러면 큰 풍랑이 와도 배가 잘 흔들리지 않는데, 배가 이제 아주 물에 그냥 얕게 떠 있으니까 바람이 크게 불면 배가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그다음 방향이 그냥 오락가락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역동적인 변화가 또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에서 보수자유 우파 이점에 가장 충실하고 가장 애국적 열정이 넘치고 가장 행동력이 넘치고 기꺼이 정당에 많은 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 밖을 떠돌고 있는데, 국힘당의 주류는 이들을 태극기 부대니 뭐 아스팔트 우파니 하면서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가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 보면 플라톤의 어떤 그 유명한 말대로 된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말이 다 아시잖아요. 훌륭한 분들이 스스로 통치에 나서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치르는 가장 큰 대가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살짝 바꾸면은 훌륭한 분들이, 즉 뜨거운 분들, 자유보수 우파 이념에 이렇게 충실하고 그 다음에 조직력과 행동력도 있고 돈도 기꺼이 어떤 정치 발전에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당 정치, 즉 국힘당을 외면함으로써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이 상대적인 겁니다. 이 경쟁자들이 하도 매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안철수가 들어와서 만약에 이 국힘당의 어떤 이 당권 주자로 나섰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같은 사람이 나왔어도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오세훈은 사실 오랫동안 당권 주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쪽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그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서성이 된 꼴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도 이제 이것이 이준석의 어떤 전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걸 폄하할 어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뭐 정치혁명의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정권 교체를 보수자유우파 애국 세력의 분열로 인해 놓치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정치혁명의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미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유보수우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임 룰은 반드시 오픈 프라이머리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얼마씩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고 유권자 등록을 해서, 즉 선거인단 등록을 갖다가 해서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저를 비롯해서 자유민주당 탈당파들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거고요. 우리 공화당이나 국민혁명당 어떤 당원들도 참여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당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히기를 갖다가 바라는 사람들도 저는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어떤 참여자 대부분을 저는 당원으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전 뭐 100만 당원도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이준석이 주도하면은 전 진정한 어떤 정치 혁명가로 불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지금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인지도라는 자산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광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 골목으로 그다음 밀실로 바뀌었고 다 거기에서 이제 한 줌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를 갖다가 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와 이준석은 이거를 갖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이 정치 거물이 아마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펼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건 40대 이후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통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백과 패기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잘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준석한테는 계속 큰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이 진정한 정치혁명, 그 다음에 정당혁명을 좀 이뤘으면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